그런 말을 하죠. 그 25살의 청년이 어떻게 이렇게 흔들림 없이 그 의거의 길을 갔느냐고 이제 많이 궁금해하는데, 그거는 윤봉길 의사가 정말 자기가 사는 시대를 충분히 고민하고 할 수 있는 일을 다 하고 이 땅에 살 수 있는 일을 다 하고, 그리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정말 우리의 독립이 없이는 우리나라 사람들이 정말 자유롭고 자기가 가진 능력을 다 발휘해서 살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나는 이 길을 갈 수밖에 없었다는 확고한 신념이 생겼기 때문에 저는 그 길을 갔다고, 그렇게 흔들림이 없이 갔다고 생각하는데, 윤봉길 의사의 의거라는 것이 정말 하루아침에 그냥 그 자기 시대에 대해서 정말 비분관계에서 그냥 충동적으로 편을 던진 것이 아니라, 우리의 독립이 없으면은 나와 내 가족이 정말 자유롭고 정의로운 세상에서 살 수 없다는 것을 뼈저리게 느꼈기 때문에, 그 세상을 열기 위해서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해야겠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서 내가 목숨을 던져도 좋겠다는 생각을 하셨죠. 그래서 백범 선생님을 만나셨을 때도 선생님이 저는 늘 죽을 자리를 찾고 있었는데 선생님께서 제 죽을 자리를 좀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다 그러면서 의거의 의사를 밝히셨었죠. 그런 게 있습니다. 가족들은 눈치를 못 챘죠. 그래서 사실은 저희 할아버지가 마지막 떠나실 때 이제 마음이 아프신 거죠. 그래서 저희 할머니한테, 부엌에서 일한 할머니한테 물 한 잔 달라고 이렇게 하셨는데, 할머니가 물을 떠드리니까 이제 그 물은 마시지 못하시고 그 물그릇을 듣고 아주 오랫동안 그 물그릇을 바라보는 그 시간 동안 얼마나 많은 생각을 하셨겠어요. 그 물그릇을 내려놓으시고 저희 아버지를 안으시고, 아버지가 정말 좋은 세상에서 네가 공부하고 싶은 만큼 마음껏 공부하는 그런 세상을 만들어줄게 이러면서 내려놓고 이제 나가셨는데, 할머니는 이제 부엌에서 일하시면서 옛날에는 뭐 그 남편이 나가는데 지금 같은 세상이 아니었으니까 잘 다녀오시라는 말씀도 못했기 때문에 할머니가 늘 그 마지막 장면이 할머니한테 남아있었던 기억이었고, 늘 안타까워하셨죠. 그래서 이제 좀 시간이 지난 다음에 내다보니까 벌써 그 큰 길에서 할아버지 모습은 보이지 않았고, 그래서 할머니 같은 그 길을 통해서 어쩌면 다시 돌아오실 거라는 희망을 오랫동안 가지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사실 윤봉길 의사 하면 이제 젊은 나이에 돌아가셨는데, 뭐 우리가 생각할 때 독립운동을 하신 분들은 정말 특별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면들이 있는데, 윤봉길 의사를 비롯한 수많은 독립운동가들이 똑같이 우리와 똑같은, 누군가에게는 아버지였고 누군가에게는 아들이었고 누군가에게는 남편이었었죠. 그런 모습, 저희 할아버지 뭐 일기라든지 이런 거 보면 굉장히 절절하게 나오더라고요. 그 첫 딸이 아파가지고 막 할 때 보면 그 아픈 걸 보면서 가슴이 아파가지고 정말 빗으로 찌르는 것 같다는 말씀도 하시고, 또 저희 할머니가 밥을 못 먹는 걸 보면서 그 안타까운 마음이 자기도 똑같은 이런 일기를 쓰셨더라고요. 그래서 그 윤봉길 의사도 그냥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라는 생각을 저도 하게 돼요. 그리고 이제 상해로 가시면서 쓴 편지에서 보면 어머님이 나에게 가졌던 가졌던 기대를 어긋나는 거에 대해 정말 너무 미안해가지고 눈물이 낙숫물처럼, 우리 이 처마 밑에 비 오면 뚝뚝 떨어지는 것처럼 이렇게 눈물이 난다는 그런 표현을 볼 때, 아, 이 사람도 그냥 저희 할아버지도 나와 똑같은 그 어떻게 보면 마음 약한 사람이었구나 이런 생각도 하고 그러죠. 그래서 사실은 우리 독립운동가들이 사람들이 생각할 때 굉장히 뭔가 다른 사람이라고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라 우리랑 똑같은 사람이었는데, 자기 시대를 너무나 절실하게 고민했기 때문에 그 길을 갈 수밖에 없었던 사람이라고 좀 이해해 주시면은, 독립운동가들이 또 아주 먼 곳에 있는 분이 아니라 나와 함께 있는 사람이라는 생각을 좀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아버지가 하시는 말씀이, 학교 다닐 때 이제 일본 선생님이 나오게 해가지고, 이 사람의 아버지는 조선에서 가장 나쁜 놈이고 얘는 바로 가장 나쁜 놈의 아들이다, 이런 말을 해서
아버지가 이제 친구들 사이에서 왕따도 당하고 학교 생활하기 너무 힘드셨겠죠. 그러니까 내가 나중에 결혼을 하면은 내 아이를 갖게 될 것이고 내 아이는 그런 말을 듣지 않게 해야지. 그래서 아버지가 나름대로 굉장히 강직하게 사셨어요. 너희 아버지 같이 강직한 사람이 없었다는 말을 제가 들을 때 제가 딸로서 아버지가 정말 누구도 줄 수 없는 유산을, 보이지 않는 유산을 주셨구나. 그런 걸 이제 아버지 돌아가신 다음에 깨닫고, 할머니도 그러셨던 것 같아요. 이제 일본 사람들이 와가 집도 뒤지고 이렇게 그런 탄압을 할 때는 저희 윤봉길 세 어머님이신 저희 증조할머니가 앞에 나서가지고 이제 그게 가족들에게 위해를 할 거면 나부터 먼저 죽여라 이렇게 해서 아주 강하게 저항을 하셨기 때문에 나머지 가족들이 보호받을 수 있었다 이런 말씀을 들었어요. 근데 정말 저희 할머니는 그렇게 얼마나 어려우셨겠어요. 근데 효창원은 이제 여기 보면은 임종유인 묘 있고 삼사 묘 있고 김구 선생님 묘 있잖아요. 그래서 이곳에 오시면은 우리 독립운동의 역사, 이 인물들을 통해서 우리 독립운동의 긴 역사를 한 번씩 이렇게 되새겨 볼 수 있는, 기억해 볼 수 있는 그런 공간이죠. 이동영 선생님 경우는 정말 우리가 나라를 잃기 전부터 만주 쪽으로 가서 서전서숙이라는 학교를 여시면서 만주에 있는 인구들로 하여금 민족의식을 갖게 교육을 하시는 것부터 시작하셔서 임시정부에도 참여하시고 돌아가실 때까지 임시정부를 지켜내신 분이고, 또 여기 3.14 묘역에 계신 분들은 우리의 독립을 위해서 정말 목숨을 던지신 분들이고, 또 김구 선생님 경우는 우리 독립운동의 모든 장면에 계시면서 그 끝까지 정말 임시정부를 지켜내시면서 또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 민족이 가야 될 길이 뭔가를 문화강국이라는 하나의 큰 카드를 두고 가신 그런 분이죠. 그래서 이 3.24 묘역은 우리 독립운동이라는 것이 어떤 것이었는지를 이 인물들을 통해 가지고 느끼면서 정말 우리 독립운동이라는 것이 우리의 독립만이 아니라 인류가 앞으로 만들어 나갈 세상이 어떤 건지까지 다 말해주는 그런 공간입니다. 제가 바라는 이 효창공원의 그 모양새는 정말 국민들이 휴식을 취하면서도 이 공간 안에서 우리 역사를 만나서 자신들의 삶을 한번 되돌아보면서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의 방향성을 갖게 하는 그런 공간이 됐으면 좋겠고, 또 이 공간이 우리만이 찾는 공간이 아니라 다른 나라 모든 나라 사람들이 이곳만은 한번 가보고 싶어 할 수 있는 그런 그 욕구를 느끼게 하는, 희망을 느끼게 하는 이런 공간으로 됐으면 좋겠어요. 그 청소년들 이곳에 왔을 때 정말 모두가 우리 독립이 불가능하다고 했을 때 희망을 잃지 않고 독립운동을 계속하셔서 우리에게 광복을 가져다 주신 분이 있었듯이 앞으로 세대의 아이들도 살다 보면 얼마나 많은 고난이 있고 고통이 있고 또 마음 아픈 시간이 있겠어요. 그럼 이곳에 와서 보면서 그 시대에 그래도 희망을 잃지 않고 가셨던 분이 있듯이 나도 희망을 놓지 말고 한번 그분들만큼은 아니라도 열심히 살아봐야지. 그러면은 내가 더 멋진 세상을 만들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을 거야. 이런 걸 느낄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그런 메시지가 담겼으면 좋겠고요. 윤봉길 이사 하면 되게 젊은 시절에 자기의 삶을 던지셨잖아요. 그래서 그렇지만 그도 청년이었고, 그래서 자기 시대를 충분히 고민하면서 누군가의 마음을, 진심을 다해서 누군가의 마음을 움직여서 세상을 바꾸려고 했던 그런 영원한 청년이 있었다는 것을 기억되었습니다.